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Last time we studied adverb. 지난 시간에 우리는 adverb, 부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Today we will start from the review of last class. 오늘은 지난 시간에 대한 리뷰, 복습부터 하고 갈게요. 우리가 문법을 처음 시작할 때 품사, 단어의 종류, 품사 배우고 그 품사들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로 쓰일 수 있는지,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명사와 형용사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단어 수준에 대해서만 공부하면 됐어서 그래도 좀 이해하기 편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 부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형용사와 부사가 문장에서 쓰일 때의 차이점, 그리고 부사가 문장에서 쓰이는 위치, 이런 것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아직 문장을 많이 접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예문을 통해서 부사와 형용사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peat after me. Beautiful. 자,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아름다운 이란 뜻이죠. 네. 우리가 해석했을 때 뭐뭐한, 뭐뭐 니은으로 끝나면 꾸며주는 말 형용사라고 했었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부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사는 보통 어떻게 해석된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뭐뭐하게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를 부사로 바꾸면 아름답게로 되겠죠. 자, 영어 단어는 beautiful에다가 우리가 뭘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ly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 Repeat after me. Beautifully. 네, 그래서 부사와 형용사 beautifully와 beautiful의 차이를 한번 문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이점은 수식어.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이죠.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문장에서 와서 의미를 더해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점은 형용사 뭘 꾸며준다? 네, 명사를 꾸며줍니다. 부사는 그렇죠.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줬었죠.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줬었고요. 부사도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앞에 와서 꾸며줬는데 동사나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맨 앞이나 뒤에서도 꾸며주는 게 가능했었죠. 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명확한 차이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Repeat after me. A beautiful girl dances beautifully. 자, beautiful도 있고 beautifully도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 단수를 표현할 때 쓴다고 했죠? 셀 수 있는 가산명사의 단수. 자, 하나의, 한 명의 girl, 소녀. 소녀 한 명, girl 하면 소녀 한 명이죠? 그런데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명사 앞에 형용사가 왔어요.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한 아름다운 소녀죠? 그래서 한 아름다운 소녀가 문장은 주어 그리고 동사가 온다고 했었죠? 주어가 왔습니다. 한 아름다운 소녀가 동사는 뭐냐면 dances. dances가 동사죠. dance 하면은 춤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춤추다, 춤을 춘다 라는 뜻도 있어요. 한 아름다운 소녀가 춤을 춘다 라는 문장 뒤에 beautifully가 왔습니다. beautifully는 무슨 뜻이에요? 네, 아름답게. 그래서 한 소녀가 아름답게 춤을 춘다. 춤을 어떻게 추냐면 아름답게 춘다. 정리하면 beautiful은 뒤에 있는 지금 소녀를 꾸며주고 있고요. beautifully는 dance, 춤추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네, 차이점 보이나요? 네, 이게 만약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A beautifully girl dances beautiful. 이러면 틀린 문장입니다. 말이 안 돼요. 알겠죠? 네. 형용사, 명사를 꾸며줄 땐 형용사를 쓰고 동사를 꾸며줄 땐 부사를 쓰면 됩니다. 네, 기억하고요.
네, 조금 더 분명히 이해가 됐길 바라고 또 중요한 두 번째로 갑니다. 보어. 지난 시간에도 요거에서 약간 헷갈린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보어란 뭐냐면은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주어 동사가 기본이라고 했는데 주어 동사만으로 말이 불완전할 때 그때 보충해주는 말이 뭐다? 보어다. 그래서 동사를 쓰고 나서 한번 봐야 돼요. 보어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럴 때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는 형용사는 보어가 될 수 있다. 보어가 가능합니다. 부사는 보어가 불가능합니다. 보어로 쓰일 수가 없어요. 자, 예문을 보죠. Repeat after me. The girl is. 네, 문장이 완성됐는지 한번 읽어보죠. The girl 하면 뭐예요? 그 소녀는 동사 is. is는 비동사죠. 자, 이다 있다 하다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 소녀는 뭐뭐 하다라고 하면은 말이 완성이 됐나요? 주어 동사만 있어도 되는 일형식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소녀는 뭐뭐 하다라고 하면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보호가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형용사와 부사 beautiful하고 beautifully 중에 넣는다면 뭘 넣어줘야 될까요? 그렇죠. 보호는 형용사만 가능하니까 the girl is beautiful 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the girl is beautifully 라고 하면은 틀린 말이 되죠. The girl is beautiful 하면 그 소녀는 어떠하다? 아름답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동사가 불완전해서 의미가 필요할 때 그때 오는 걸 보호라고 하는데 형용사는 보호가 가능하지만 부사는 불가능하다. 요 차이점이었죠. 자, 한 문장만 더 보겠습니다. Repeat after me. The girl dances. 자, the girl. 그 소녀는 dances. 춤을 춘다라는 거죠. 그 소녀는 춤을 춘다. 이 문장 한번 보죠. 이 문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뭔가 더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위의 문장은 그 소녀는 뭐뭐 하다는 말이 안 돼서 보호가 왔었죠. SVC, 주어, 동사, 보호가 필요한 이형식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 문장은 주어, 동사만으로 말이 되는 일형식인가요? 아니면 보충해주는 보호가 필요한가요? 그렇죠. 그 소녀는 춤을 춘다 하면 말이 돼요. 그래서 일형식 문장입니다. SV, 주어, 동사만 있으면 되는. 그래서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뒤에 beautifully랑 beautifully 중에 뭐가 와야 될까요? 온다면 beautifully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소녀는 아름답게 춤을 춘다 하면 되는 거죠. 이미 완전하니까 뭔가를 더 끼워 넣을 필요는 없고 꾸며주는 말이 오면 되겠죠. 만약 여기서 뭔가를 더 끼워 넣으려고 보어, beautifully 온다면 네,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요 복습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해해보고 노트에 정리해 두세요. 네, 노트 정리는 수행평가입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해보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글 남기세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추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Repeat after me. Pronoun. 자, pronoun 하면 뭐예요? 네, 대명사죠? 대명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죠. 명사를 대신해줘서 대명사라고 했었죠. 명사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걸 피하기 위해서 앞에 나왔다면 그걸 대신해서 쓰는 게 대명사다 라고 했었죠. 우선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대명사의 밑줄을 긋고 빈칸에 적으세요 돼 있죠. 우선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대명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Repeat after me. I know Tom. 자, 이 문장에서 대명사가 뭔가요? 그렇죠. Tom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고 know라는 건 알다라는 동사고 I.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있죠? 이름 대신에
쓸 수 있는 I가 있죠. 자, 이 I 옆에 한번 써주고요. 네, I의 뜻 뭘까요? 네, 나는이죠. 나는 탐을 알아 라는 거죠. 자, 밑에 문장 repeat after me. We know Tom. 여기서 대명사는 뭐예요? 네, we가 되겠죠? we는 뭘까요? we는 나를 포함한 여럿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란 뜻이죠. 그래서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you know Tom. 여기서 대명사는 네, you가 되겠죠. you 한번 쓰고 you의 의미는 네, 너는 이죠. 자, 한 명 너는 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you는 너를 포함한 여러 명, 너희는, 너희들은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한 명 그리고 여러 명, 단수 복수 둘 다 가능합니다. Next, she knows Tom. 여기서 she가 그렇죠. 대명사가 또 되겠죠. she는 무슨 뜻일까요? 네, she는 그녀는 이란 뜻이죠. 그녀는 여자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여자 한 명. 그녀는 탐을 안다. He knows Tom. 대명사는 그렇죠. he가 되겠죠. he는 네, 그는 남자 한 명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탐을 안다. 그 다음 It is a book. 여기서 대명사는 네, it이죠. it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것이라는 it은 사물 한 개를 받아주는 거죠. 네, 한 개. 그 다음 They know Tom. 여기서 대명사는 네, they가 되겠죠. they의 뜻은 그렇죠.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탐을 안다. 그들은 이라는 것은 그녀 혹은 그 she나 he가 모여 있을 때, 여러 명 있을 때 복수라서 그들은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그것들은 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물 같은 it이 여러 개 있을 때는 it 대신에, 단수 대신에 복수로 they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대명사를 쭉 살펴봤는데요. 우선 특징적인 건 뭐냐면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네, 문장의 맨 앞에 있죠. 그 다음 바로 know나 is 같은 동사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맨 앞에 이게 뭐예요? 주어죠. 네, 주어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네, 주어 자리에 온 대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어 자리다, 주어의 역할이다 해서 주격이라고 합니다. 대명사가 주어로 올 때는 이런 모양을 해야 돼요. I, 나는 I, 우리는 we, 너는 you, 그녀는 she, 그는 he, 그것은 it, 그들은 they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주어의 위치 올 때는 옆에 가서 목적어의 위치도 볼 텐데 모양이 달라요. 주어로 동사 앞에 쓸 때는 이 모양으로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외워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옆에 문장들 목적어로 넘어가기 전에 인칭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칭이라는 거는 가리키는 것의 중요성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1인칭부터 3인칭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1인칭은 뭘까요? 그렇죠.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해요? 네, 내가 제일 소중하죠. 선생님한테는 선생님 자신이 제일 소중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각자가 가장 소중합니다. 선생님, 저는 무슨 그룹 오빠들이 제일 소중한데요? 그렇지 않죠. 그 오빠들이 소중한 것도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고 그 다음인 거죠. 네, 절대적으로 여러분 각자보다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인칭이죠. 나는 1인칭입니다. 나는 몇 명이에요? 세상에 단 하나. 그래서 명사로 보면은 단수죠. 단수. 했었죠? 단수는 하나일 때 단수라고 했었죠. 둘 이상일 때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복수. 우리라고, 위라고 했을 때는 나를 포함한 둘 이상이니까 복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인칭 단수는 나, I고
1인칭 복수는 우리, we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2인칭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you. you가 2인칭입니다. 2인칭은 단수, 복수가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너라는 의미도 있고 너희들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었죠. 자, she, he, it, they는 몇 인칭일까요? 그렇죠. 나머지 3인칭이 됩니다. 3인칭이 되는데 she, 그녀 한 명, he, 그 남자 한 명, it, 물건 하나, 사물을 대신하는 거죠. 그것 하나. 자, 그러니까 단수, 복수? 네, 단수가 되는 거죠. they는 네, 3인칭이 2개 이상일 때 쓰는 거니까 3인칭 복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했을 때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중요도에 따라서 나눈다고 하셨는데 가족이 나 다음으로는 가족이 중요할 것 같은데 가족이 유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유라는 거는 내가 말하는 사람이 유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건 선생님은 I고 선생님 말을 들어준 여러분들이 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대화 상황에서 빠져 있으면은 선생님 부인도 지금은 she, 그녀가 되는 거죠. 선생님 어머니도 she, 선생님 딸도 she. 네, 복수로 하면은 they가 되는 거죠. 3인칭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럼 인칭을 나누는 중요도의 구분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렇죠. 대화 상황의 기준이 됩니다.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I, 나다. 말을 하는 내가 가장 중요하고 아무리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할 때는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2인칭, 당신이 가장 소중하다. 내 말을 듣고 대답해주는 2인칭, 당신이 소중하다. 그 다음은 다 3인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가장 집중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3인칭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대화할 때는 여러분들은 2인칭,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는 항상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인칭 구분 됐어요? 네, 대화할 때 말하는 사람이 1인칭,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너 2인칭, 나머지는 다 3인칭이다. 단수 복수는 알죠? 한 명이면 단수, 둘 이상이면 복수. 그럼 옆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om knows me. 자, 아까는 누가 탐을 안다 라는 문장이었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대명사가 오고 목적어 자리에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 자리에 탐이 왔는데 이번엔 탐이 주어 자리에 왔어요. 탐이 know, 안다, 누구를 안다. 목적어 자리에 지금 대명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쭉 보면 되겠죠? 자, 1인칭 단수 I 대신에 목적어로 뭐가 왔어요? 네, me. me는 무슨 뜻? 나를 안다. 자, 1인칭 복수 우리 목적어로 뭐가 왔어요? us. us 하면은 우리는이 아니라 우리를 안답니다. 주어 자리에 있을 땐 we가 와야 되고요. 목적어로 쓸 땐 us, 우리를 할 땐 us가 와야 됩니다. 자, you는 똑같아요. Tom knows you. 2인칭 단수 복수 상관없이 you,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 너희는, 너희를, 너를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3인칭 단수 Tom knows her. 탐은 her, 그녀를 안다. her은 그녀를 해당돼요. 그녀는 할 땐 she가 돼야 되지만 그녀를 할 땐 her이 됩니다. Tom knows him. 대명사 him. him은 그렇죠. 목적어니까 그를. Tom knows him. 탐은 그를 안다. 그는이라고 할 땐 he. 그를이라고 할 땐 him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Tom knows it. 대명사 it. it은 해석은 그것을 이죠. 뭐 주어로 쓸 때나 목적어로 쓸 때나 형태는 똑같죠. 주어로 쓸 때는 대문자 I로 써야 된다는 거 차이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3인칭 복수 Tom knows them. them 목적어로 쓸 때는 they가 아니라 them이네요.
them은 그렇죠. 그것들은이 아니라 을이니까 그것들을이 되겠죠. 자,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정리해보면은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올 때, 아까 주어 자리에 올 때 우리가 주격이라고 했죠?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건 뭐라고 부를까요? 네, 목적격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격 인칭대명사와 목적격 인칭대명사가 어떻게 다른지 형태 봐주고요. 네, 1인칭, 2인칭, 3인칭 구분하는 거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보고 오늘 수업은 마칠게요. 비인칭 주어 it. 자, 우리가 아까 it은 3인칭 단수라고 했죠? 그래서 뭔가 사물을 가리킬 때 그것은 이것은 이라고 했죠. 하나를 가리킬 때. 그런데 인칭이 없대요. 비인칭이라는 건 뭐냐면 it이 가리키는 것이 없는 거예요. 뭔가 대명사는 가리키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 비인칭 주어 it이라는 것은 가리키는 것 없이 주어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보죠. Repeat after me. What time is it? It's 10:30. It's late. 여기서 it 이 세 개가 뭐냐면 다 비인칭 주어 it입니다. 가리키는 게 없어요. 그것, 이렇게 사물을 가리키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라고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What time is it? 몇 시야? It's 10:30. 10시 30분이야. It's late. 늦었어. 네. 이해되나요? 분명한 걸 가리키진 않지만 우리가 의미상으로는 느껴지죠. it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네. time, 시간을 가리킵니다. 시간을 의미합니다. 네. 가리키는 것은 없죠. 네, 시간을 의미해요. 우리가 시간에 대한 표현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가리키지 않아도 그냥 it으로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time이라고 넣지 않아도. 다음 예문 보죠. What day is it? It's Thursday. 자, 오늘이랑 같네요. 자, 여기서도 it이 두 번 쓰였는데 이게 다 뭐다? 네, 비인칭 주어 it이다. What day is it? 무슨 뜻이에요? 네, 무슨 요일이야? It's Thursday. 목요일이야. 여기서도 it은 특별히 가리키는 것도 없고 해석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의미는 어느 정도 느껴지죠? 뭐예요? 네, 요일을 말하고 있죠. 요일이 무슨 요일이냐? 요일은 목요일이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이 그냥 it으로 가리키는 것 없이 항상 쓰는 표현이니까 할 수 있다. 네, 두 개만 더 보죠. We can walk home. 우리는 can walk, 할 수 있다. walk, 걷다. 걸을 수 있다. home, 집에 걸어갈 수 있다. It isn't far. 그것은 멀지 않다라는 거죠. 집에 걸어갈 수 있어. 멀지 않아. 그랬을 때 그것은 멀지 않아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멀지 않아 라고 했죠. 자, 여기서 it은 뭔가 특별히 가리키는 대상은 없어요. 그런데 뭘 의미해요? 그렇죠. 거리를 의미하죠. 거리가 멀지 않다라는 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distance, 거리를 나타낼 때도 비인칭 주어 it을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t's raining and it's cold. 네, 그랬을 때 it이 두 번 쓰여 있죠. It's raining 하면은 그것은 비가 온다가 아니라 비가 와 and it's cold. 그리고 추워. 네, 이때도 it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쓰인 걸까요? 네, 뭔가 날씨와 관련된 거, weather, 날씨와 관련된 표현에서도 it을 쓸 수 있다.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시간, 요일, 거리, 날씨, 그리고 밝고 어두운 그런 것들도 it's dark 같은 때도 우리가 워낙 흔하게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굳이 가르치지 않고 주어를
time이나 day나 distance나 weather이라고 쓰지 않아도 is로만 써도 해석하지 않고 가리키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대화를 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문장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 자리는 꼭 채워줘야 돼요. 우리는 뭐 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데 영어는 주어 자리를 채워줘야 돼요. 그럴 때 그냥 의미 없는 주어, 비인칭 주어로 it을 넣어준다. 이때는 it이 뭘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it 떼고 해석하면 거기서 의미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오늘 수업은 원래는 대명사 끝까지 하는 거였는데 네, 조금 복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도 질문 있는 거 질문해 주세요. 과제는 클래스팅에서 퀴즈 풀고요. 두 번째는 오늘 수업 내용 노트 및 학습지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Good job everyone. See you next time.